여러분 옥단춘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2016년 고3 9월 모의고사에 한번 이제 출제가 됐었고, 자 근데 이때만 출제됐던 거는 아니고 여러분 지금 2021년 2019년 그 다음에 2009년에 고2 모의고사는 더 많이 출제가 됐어. 그러면 평가원에서 출제를 좀 많이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작품이긴 하거든. 아마 읽어보면 여러분 암행어사 나오죠, 기생이 나오죠, 여러분 탐관오리 나오죠. 여러분 누구랑 여러분 작품 구성이 거의 비슷해요. 춘향전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춘향전은 판소리계 소설이잖아요. 판소리계 소설은 여러분 출제자들이 내는 거 너무 좋아해. 근데 여러분 작년에 이미 판소리계 소설이 나왔네. 뭐 나왔어? 수군가 나왔었거든? 그러면 똑같은 판소리계 소설을 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판소리계 소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춘향전을 본떠서 만들었으니까 그런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는 작품이야. 그러면 여러분 낼 가능성도 좀 높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거든. 자 그러면 우선은 여러분 지금 기출 총 4번 나왔을 때 어떤 문제 유형들이 좀 많이 들어가냐면요, 공간에 대해서 물어봐요. 여기는 공간이 계속 반복되거나 공간에서 사건이 계속 동일한 사건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먼저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자 우선은 이 작품 전체는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이러면 이 작품 구성이 형성이 돼요. 어디다 정리하냐면 여러분 31쪽 옆에 이렇게 네모할 곳 있잖아. 얘들아 거기다 정리해도 돼. 자 공간의 이동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이 나와. 그럼 이 서울에서 혈룡과 진이가 서로 공부하면서 우정을 나누어서 친구의 관계를 맺는 곳이에요. 그러면 서울이라고 하는 곳은 친구 관계를 맺는다. 자, 근데 이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사람이 그러면 서로 이제 의기투합해가지고 우리 열심히 살자, 우리 서로 도와주면서 살자 이러다가 여러분 지금 두 집안이 모두 다 몰락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후기에 양반들이 몰락한 양반들이 되게 많았잖아. 그러니까 혈룡하고 진이가 다 몰락해버린 거야. 근데 그래도 진이는 과거급제를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평안감사가 되었고, 근데 혈룡은 더 집안이 많이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그래서 집에 일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과거 준비를 못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진희가 먼저 여러분 과거급제를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진이가 이런 과거급제 딱 하고 나서 어디로 발령을 받냐면 평양이라고 하는 곳으로 발령을 받아. 그러면 평양 감사로 가게 되고, 평양 감사로 가게 됐으니까 여러분 이제 친구 혈룡이 내가 축하도 해줄 겸, 왜냐면 하나밖에 없는 친구잖아. 그래서 축하도 해줄 겸 부탁도 할 겸 돈 좀 빌려줄래? 약간 이런, 왜냐면 너무 가세가 힘드니까. 그래서 여러분 평양으로 가요. 그런데 여기도 나오지만 김진이가 이 혈룡을 괄시해서 대동강에 얘를 일단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 갑자기 사람을 죽이라는 거야. 왜냐면 거지가 되어서 나타났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평양에서는 여러분 혈룡의 뭘 겪는 곳이냐면 위기를 겪는 곳이에요. 혈룡이 위기를 겪는 거죠. 여러분 이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할 때 여러분 옥단춘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혈룡의 기범함을 알아보고 구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선 여러분 단춘의 도움이 있는 곳인 거죠. 자, 그래서 단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소설의 얘들아 여성들과 좀 달라요. 여러분 쭉 다 읽어봐서 알겠지만 여러분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 돈 많은 여자야. 그럼 언니거든? 자, 돈 많으면 언니야. 여러분 이 단춘 언니가 너무 여러분 지금 능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혈룡의 집안의 가세도 다 해결해주고요. 혈룡을 공부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혈룡이 얘들아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과거를 본 거죠. 그러면 혈룡이 과거급제를 한 거야. 자, 과거급제에서 이러면 뭐가 되어서 오는 게 지금 수능 특강에 들어가냐면 암행어사로 나타나는 게 바로 수능 특강에 들어가는 장면이죠. 자, 암행어사가 돼서 다시 그러면 어디로 내려온 거냐면 평양으로 내려온 거야. 자, 평양으로 내려왔더니 다시 한번 여러분 또 혈룡을 죽이려고
죽이라고 진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혈육만 죽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번에 진이가 누구도 같이 죽이라고 했어 얘들아? 단춘도 같이 죽이라고 한 거야. 왜냐면 여러분 진이가 단춘을 짝사랑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짝사랑하는 여자가 예전에 다나 말고 다른 남자를 구해줘가지고 이 사람한테 계속 지극정성으로 얘가 돈 바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배신감, 배신한 건 없는데 얘들아, 왜냐면 이러면 이 옷방춘이 얘들아 얘를 좋아한 것도 아닌데 배신감에 쟤도 죽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단춘과 그 다음에 혈룡의 위기가 또 나타나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시면 공간을 이동하기는 하지만 서울이 2번 나오고 평양이 2번이 나오는데 각 공간마다 뭔가 사건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지. 그러면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은 계속 여러분 진이든 혈룡이든 남자 주인공 몰락한 양반들이 뭐 하는 곳이냐면 다시 얘들아 과거급제를 해서 양반으로서의 얘들아 그 사회적 신분을 다시 한번 얻어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평양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혈룡이 위기를 계속 겪는 거죠. 위기를 겪어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풀어나가고 있는 장면이야. 그래서 기출에서 이 평양이라고 하는 공간을 어떻게 문제를 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거든요. 선생님이 그 기출 뽑아야 되는데 그 USB를 안 갖고 와가지고 이번 주는 숙제가 없어 얘들아. 자, 내가 못 봤어. 여러분은 좋겠지만 자, 여러분 선생님 다음 주에 줄게요. 그래서 여러분 기출에 그렇게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내용을 선생님 한번 전체 줄거리를 한번 얘기했으니까 우리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3문단을 한번 봐볼래 얘들아? 3문단에서 네 번째 줄 한번 봐봐. 자, 그 전에 3문단의 네 번째 줄 그 전에 공부할 때 수천 냥의 빚을 얻어 썼더니 그 빚쟁이들이 졸부가 됐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모여들어서 성화같이 빚도둑을 하는 게 아니겠는가. 양반의 체면으로 갚지 않을 수는 없어서 가정에 있는 기물들을 모두 팔아도 이 돈을 갚지 못해서 부족한지라 그래서 과거도 보지 못해서 단춘 자네 얼굴을 볼 낯이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표시해 놓은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혈룡은 이미 과거급제에서 암행어사로 왔잖아요. 근데 지금 단춘한테 그러면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나는 과거급제도 못했고 나 지금 재산 다 날렸어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혈룡의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면 혈룡이 얘들아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얘 신분이 암행어사니까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암행어사라서 혈룡이 거짓말을 했다. 자, 근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여러분 혈룡의 이제 진심이 나타나거든요. 어떤 진심이 나타나냐면 내가 너한테 이런 부끄럽고 과거급제도 못했다고 하고 돈도 다 날려서 민망한 소리 하기 싫어서 오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러면 배은망덕한 놈이 된 것 같아가지고 가진 거는 없지만 너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자 배은망덕이 될 듯해서 그래도 오기는 왔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여러분 이 혈룡의 성격과 태도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믿음, 신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랑 여러분 정혼하고 자기랑 사랑을 나눴던 여러분 이 단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 신의가 있는 거잖아. 믿음이 있는 거잖아. 그럼 믿음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5번 문단을 한번 봐봐. 5번 문단에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려면 무슨 일을 안 당하겠습니까? 그런 근심이랑 아예 마세요. 과거를 못 보는 건 역시 그냥 운수일 뿐입니다. 라고 해서 단춘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단춘이 아까 이런 혈룡의 거짓말과 혈룡의 신의를 봤잖아요. 어떤 태도로 보고 있는지 말하기 방식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단춘의 말하기 방식 1번.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무슨 일을 당할 거다. 운수가 정해져 있다. 이거 무슨 세계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운명론적 세계관 맞아. 그래서 운명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운명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여러분 이건 이 단춘이가 혈룡이를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위로. 위로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다. 자, 그 다음 또 다음에 또 보실 수가 있으니
그것도 낭만,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야 얘들아 두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러면 단추는 이러면 좀 더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낙관적으로 응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내 집에 서방님 들을 옷이 없겠어요? 밥이 없겠어요? 그만한 일에 장부가 근심하면 큰일을 어찌하시겠습니까? 사내 대장부면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제 돈 흥청망청 쓰세요. 멋진 언니. 자, 돈 많은 언니. 자, 그러면 이 말은 세 번째 얘들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건 걱정하지 말고 공부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러면 안심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 얘들아 말한 의도를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러면 네 번째 얘들아 말하기 방식이 나오는 건데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완전 얘들아 쭈구리처럼 온 거야. 물론 연기이긴 하지만 당신 볼낯이 없어 막 이러면서 연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얘들아 이렇게 보잘것없고 거짓골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 사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응원해 주려고 이 사람의 길을 세워주는 거거든. 그러면 상대방이 얘들아 뭘 살려주냐면 체면을 살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이러면 이제 여기 단춘의 성격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단춘의 태도이기도 해요. 자, 단춘의 태도, 성격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얘들아 외적 조건이랑 내면이 있다고 하면 어떤 걸 보는 걸까요? 내면을 보는 거예요. 왜 내면이냐면 아까 얘들아 혈룡이 배은망덕하지만 그걸 내가 갚으려고 왔다라고 하면서 신의를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들아 거지가 되고 가오급제 못해도 이 사람이 신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외적인 조건보다 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줘요. 자, 근데 이러면 춘향전도 똑같아요. 춘향전도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춘향이가 옥에 갇혔어. 옥에 갇혔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암행어사야. 내 사랑하는 아내가 그때 결혼했으니까 춘향이랑 결혼했으니까 얘가 그 감옥에서 얘들아 막 피 흘리고 막 얘들아 아파가지고 칼 쓰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 말이라도 암행어사다라는 말을 안 해도 걱정 마라 내가 다 해결할 테니 그렇게 지금 힘들어하지 않아도 좋은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나 그지가 됐어 막 이러면서 얘기해. 그럼 춘향이는 뭘 하냐면 자기 집에 내일이면 죽을 거니까 왜냐면 변사또가 내일 죽이겠다고 했으니까 내일이면 죽겠지만 자기 집에 비단도 있고 자기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서방님 그거 가지고 서울 올라가셔서 새롭게 공부하시고 집안 일으키십시오라고 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몽룡이는 얘들아 그래 알았어 라고 하거든. 그러면 그때 여러분 그 몽룡이의 마음에 어떤 표현이 들어간 거냐면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 혈룡이나 몽룡이는 자기가 암행어사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저렇게 아프고 다치고 얘들아 힘들어하고 있으면 내가 말이라도 해줄 것 같거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 소설에 반영된 다른 이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기출에 춘향전의 기출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여기에 반영된 사회적 인식, 당시 사람들의 인식 이걸 정리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러면 여성이 여러분 남성을 위해서 이렇게 얘들아 모든 걸 다 받쳐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의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면 이 춘향전만 그런 게 아니야 얘들아. 심청전도 그래. 심청전에서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심청이가 인랑수에 빠지잖아요. 빠지고 나서 연꽃으로 올라온 다음에 신분이 뭘로 바뀌어요? 누구랑 결혼해요? 황제랑 결혼해서 황후가 돼요. 그때까지 황후가 없었나?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이러면 그 황후가 돼.
제일 높은, 제일 고귀한 신분이 되잖아. 근데 여러분 신청이는 몰락 양반이었거든? 아버지가 몰락한, 심학규가 몰락한 양반이고 여러분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신청이도 그러네? 그리고 춘향이도 그러네? 여기 있는 단춘이도 그러네? 신분이 낮거나 아니면 몰락한 양반이었는데 신분이 높아지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공통적으로 모두 다 지조절개를 가지고 있고 고난을 겪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여성의 지조절개를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여성의 얘들아 여성을 뭐 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 되냐면 시험을 하는 거야. 혹은 여성의 고난을 제시하는 거지. 그 이유는 신분이 낮았던 사람이 사회적 신분이 높아지려면 전제 조건처럼 통과의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아지기 위한 하나의 얘들아 통과의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얘들아 춘향전과 그다음 신청전 뭐 이렇게 우리나라의 옛날 이야기들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자, 이건 보기로도 나올 수 있고 통과의례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신청전이나 춘향전 말고도 다른 여성을 좀 중점으로 하고 있는 작품들에 많이 나왔던 개념이어서 보기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9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보자 얘들아. 자, 9번째 문단에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진이가 매일같이 연회를 여는 거야. 잔치를 여는 거야. 근데 그 잔치를 여는 돈이 어디서 왔을까요? 백성들한테 수 사려서 갖고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 둘 세 번째 줄 큰 잔치를 벌이는데 호화찬란하고 진수성찬에다가 배 많이 낭자해. 여러분 이거는 모두 다 얘들아 백성들의 고혈을 뽑아가지고 이걸 매일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탐가놀이의 학정이라고 하죠. 학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탐가놀이의 나쁜 정치 이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이런 학정을 보고서 이 털룡이가 이때는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번째 줄 내려오면 심란하였다까지. 자, 이 잔치하는 모습을 보고서 여러분 이제 어사또인 여러분 혈룡의 마음이 너무 심란하대요. 근데 이 심란하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서술상의 특징을 찾아볼 거야. 자, 여기는 봄의 아름다운 여러분 뭘 제시하고 있냐면 배경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배경 묘사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걸 드러내려고 하냐면 이 어사또의 심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 배경 묘사를 통해서 어사또의 심리를 드러내는데 자, 여러분 춘삼월 너무 예쁘잖아. 그치? 막 새들 날아다니고 너무 예뻐요. 근데 어사또의 심리는 어떻게? 너무 심란하네. 아, 저 진이는 왜 백성들을 저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저 또 놀고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막 화가 나는 거지. 그러면 배경하고 인물의 심리하고 좀 같아졌나요? 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배경하고 인물의 심리가 다르면 어떤 효과를 얻어야 돼요? 인물의 심리를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시험 문제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부각한다, 고조한다 이런 서술상의 특징 나오면 이거 맞는 말이야 여기서는.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어사또의 심리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어떤 표현법 썼는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볼 거야. 자, 우선 여러분 제일 먼저 황금 같은 꾀꼬리 뭐뭐 같은이라고 했으니까 직유법 쓰죠. 자, 그 다음에 두견새, 접동새, 그 다음에 앵무새, 그 다음에 학구름이, 그 다음에 청조새 이런 뭐 하고 있어? 새들을 나열하고 있잖아. 열거법을 쓰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 잘하는 춤 잘 추는 여러분 새들을 여러분 사람처럼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문법을 쓰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 뻐꾹 뭐 하고 있냐면 음성상징어 쓰고 있지. 자, 그 다음에 두 개만 더 쓸게. 자, 다섯 번째 여러분 무슨 이미지를 두드러지게 썼냐면 새들이 우는 소리와 그 다음에 시각적인 이미지를 두드러지게 사용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여러분 여기 만초청산에 홀로 앉아서 슬 피우는 이 두견새가 뻐꾹 여러분 우는 소리가 너무 처량했대. 얘가 이렇게 처량하니까 여러분 어사또가 마음이 너무 심란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근데 사실 어사또가 심란한 건 여러분 김진희 때문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새가 얘의 감정을 끄집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주견새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객관적 상관문. 그치? 이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사실 얘들아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면 내가 봄에 김진희의 연애를 보고 너무 속상했다, 너무 얘들아 신나했다 이렇게 한 문장이면 되거든요. 아름다운 봄에 진이가 전치를 여는 걸 보고 신나했다 한 문장이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나 길게 서술하고 있잖아. 이걸 한소리계 소설에서는 뭐라고 해? 이 개념을 뭐라고 해? 장면을 일부러 길게 서술하는 거야. 장면의 극대화. 극대화라고 해요. 그럼 여기는 장면의 극대화 혹은 여러분 극대화는 다른 말로 확대라고도 해. 그래서 장면의 극대화 확대를 사용해서 여러분 지금 작품에서 어사또의 심리를 더 부각하기 위해서 배경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그 다음에 어사또가 남루한 의간을 얘들아 이제 보이면서 진이한테 또 갔다가 진이가 쟤 죽여라 또 이렇게 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이현룡과 그 다음에 저 옥단준이 죽는 직전 그 모습을 한번 정리할게요. 자, 어딜 가냐면 여러분 20번째 줄을 한번 가볼 거야. 20번째 문단. 자, 20번째 문단에서 선생님이랑 몇 개 밑줄만 그어보자. 여러분 20번째 문단에 북소리가 한번 울렸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4번째 줄에 북소리가 2번째 울렸다. 자, 그 다음에 26번째 줄에 3번째 북소리가 들렸다. 자, 여러분 여기서 북소리는 청각적인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북소리의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진이가 북이 몇 번 울리면 3번 울리면 현룡과 단춘을 뭐 하라고 했어 얘들아?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북소리는 죽음을 알리는 소리인 거죠. 자, 그러면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소리다 보니까 독자들은 여러분 제 현룡이가 암행어사긴 하지만 얘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네 라고 하니까 긴장감이 어때더라? 엄청 고조가 되겠지. 그래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자, 그 다음에 3번째 이런 북소리가 계속 한 번, 2번, 3번 연이어서 날 때마다 이런 인물들의 상황이나 처지가 더 긴박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인물의 상황과 심리가 긴박해진다. 자, 그 다음에 4번째 북소리가 울리면 울릴수록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단춘이가 점점 불안해해.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울렸을 때는 단춘이가 불안한 거 한 요 정도 나왔어. 그 다음에 2번째 얘들아 소리가 울리니까 단춘이가 불안하고 이만큼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얘들아 3번째 소리가 나니까 단춘이가 이만큼 얘기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계속 단춘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려고 내용을 계속 늘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단춘의 소리가 계속될수록 단춘의 불안함, 무서움 이런 심리가 고조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 자, 근데 여러분 단춘이 불안하고 무서워서 자기는 막 도망가려고 한다든지 막 얘들아 막 기절한다든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불안하고 무서울수록 여러분 뭘 하라냐면 현룡은 살려주라고 얘기를 해. 여러분 나졸들한테 자기는 죽여도 되니까 현룡은 살려주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불안감이 고조되고 무서움이 고조될수록 여러분 단춘이 현룡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 잘 보이지? 그러면 여러분 현룡에 대해서 자기는 죽이고 얘는 살려주라는 건 희생을 하겠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단춘의 희생 정신과 단춘이 얘들아 이 현룡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그 신의가 더 고조돼요. 더 잘 보여요. 그러면 이 마지막 장면도 춘향전이랑 이런 완전 똑같은 건
아니지만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의도로 여러분 이 장면을 넣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춘향전에서 춘향이가 이제 변사또가 물러나고 여러분 이제 어사또 몽룡이가 와요. 근데 몽룡이가 자기가 어사또인 걸 춘향이가 지금 모르니까 이러면 한번 뭘 하려고 하냐면 얼굴을 이렇게 부채로 가리고 이러면 춘향이를 이제 저기 감옥에서 죄인들 데리고 나와라. 이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인지 죄가 있는 사람인지 자기가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라고 해서 형틀에 묶어요. 춘향이를 형틀에 딱 묶어놓고 춘향이한테 얘기를 해. 너는 무슨 죄가 있어서 감옥에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춘향이는 몽룡인 줄 모르고 자기는 기생 신분이긴 해도 자기는 이몽룡이랑 결혼을 한 사람인데 남편이 있는데 왜 수청을 들라고 하냐. 수청을 거절했더니 감옥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몽룡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너는 기생 주제에 왜 여기 들어와서 높은 사람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너는 높은 사람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벌 받을 만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기 춘향이가 형틀에 묶여 있었잖아요. 묶여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오는 놈들마다 저지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반어법을 써서 얘기를 하지만 오는 놈들마다 진짜 뛰어난 애들이 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얘를 비꼬아. 그러면서 얘가 몽룡이가 뭐라고 얘기하게? 시험에 통과했다고 해. 그럼 몽룡이가 시험에 통과했다는 말을 써요. 이거 어떤 의도로 얘기한 거예요? 얘가 지조절개가 있는지 나에 대한 마음이 진짜 있는 건지 이 자리에서 시험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통과하니까 여러분 춘향이랑 결혼해가지고 춘향이 데리고 서울 가가지고 춘향이 여러분 정렬부인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아까 선생님 정리했던 내용 뭔지 알겠죠? 당시 사람들은 여성이 이런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그래야 신분이 높아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얘가 이걸 하고 나서 아메와사 출두야 하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정숙부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숙부인이면 정열부인 그 다음이거든요. 그러면 왕비, 그 다음에 공주, 그 다음에 얘들아 정열부인, 그 다음에 이렇게 정숙부인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가거든요. 정덕부인 막 이렇게 해서 얘들 정덕부인 이런 순서대로 가요. 이건 여성들에도 이 신분이 나뉘어져 있었던 거야. 관직처럼. 그러면 얘가 기생인데 이렇게 되네. 그거는 여러분 시험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이런 장면을 넣어놓은 의도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메모사 출두야라고 하는 장면이 여러분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이고요. 그럼 이 아메모사 출두야라고 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정리를 해볼게요. 그 아래에다가 정리하세요. 우선 이 작품은 어사 모티프가 들어가죠. 왜냐면 어사가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떤 모티프가 또 들어가냐면 기녀가 애정을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티프를 사용해서 춘향전과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우리 지금 여러분 저거 이래도요. 그 34쪽 밑에다가 정리해도 될 것 같아. 자,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34쪽 밑에다 정리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아까 공간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간의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공간이 지금 평양이라고 하는 공간인데 이 평양에서 지금 계속 대동강이 나와. 대동강에다가 얘가 계속 이 혈룡을 빠뜨려서 죽이라고 진이가 명령을 내리는 곳이고요. 그 대동강이 보이는 여러분 어디에서 그걸 명령을 하냐면 연광정이라고 하는 지문 읽어보면 여러분 이 나올 거야. 연광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진이가 맨날 술판을 벌어요. 맨날 놀아. 그러면 이 공간이 무슨 역할을 하냐. 자, 첫 번째 평양과 대동강, 연광정이라고 하는 이 공간은 여러분 인물들의 1차 갈등을 만드는 곳이에요. 여러분 1차 갈등은 어디에서 나타났었냐면 여러분 이 혈룡이 진이를 만나려고 여기 왔더니 갑자기 친구인데 얘들아 얘 나보고 죽으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선 신이 친구 간의 믿음과 친구에 대한 배신감이 갈등 요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공간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공간은 2차 갈등도 만드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2차 갈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걸 만들었냐면 진이가 맨날 용광정에서 얘들아 계속 술판을 벌이고 얘들아 합정을 해. 그러니까 악행을 보여주면 그걸 암행어사로 여러분 혈룡이 응징을 해버리는 거죠. 그
그 2차 갈등이 만들어지는 공간이 바로 이 공간인 거야. 그러면 이 공간들은 여러분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동일한 배경에서 여러분 죽을 위기누교 죽을 위기누야 단순히 도와주고 단순히 여러분 두 번째는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단순히 막 희생해서라도 얘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배경에서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보여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동일한 배경에서 동일한 사건을 반복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냐? 이 공간의 기능을 통해서 공간의 역할을 통해서 이 구조가 무슨 역할을 만들어내냐? 이걸 본다면 여러분 우선은 김진이가 이 똑같은 공간에서 계속 악행을 벌이잖아. 그러면 김진이의 악행이 부각이 되는 거야. 자, 그다음 두 번째. 이곳에서 계속 단순히 뭐가 돼요, 얘들아? 계속 도와주고 단순히 희생하려고 하고 단춘의 신의가 계속 보여지잖아. 그래서 옥단춘의 신의가 강조가 돼요. 자, 그럼 이 글의 주제가 나쁜 놈 처벌하고 남녀 사이에 얘들아 시인이 이게 주제거든. 그럼 이 공간에서 갈등이 일어나니까 주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를 형성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 작품이 얘들아 기출에서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은 이런 공간과 그 다음에 얘들아 이런 소리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소재들을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36쪽에 얘들아 빈칸이 하나 더 있거든요. 36쪽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36쪽. 자, 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신의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얘들아 믿음은 누구 사이의 믿음이냐면 김진이와 이헐용 사이의 믿음이에요. 친구 사이의 믿음이죠. 그러면 친구 간의 신의가 여러분 안 지키니까 여러분 진이는 벌을 받는 거고 헐용은 잘 지켰으니까 여러분 얘는 마지막에 행복한 결말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신의는 어떤 유교적 가치관을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유교적 덕목을 얘기할 때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네 글자로 뭐라고 얘기해? 부무유신. 그러면 이거는 부무유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 부무유신은 유교적 가치관이죠. 그러면 여러분 시험 문제에 인물들이 유교적 가치를 중시함으로써 이런 말도 나오면 아 이건 부무유신 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옥단춘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해서 과거급제한 혈룡이 다시 와서 이러면 단춘을 구원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살려줄 거고 그리고 이 단춘한테 도움을 또 받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신의를 보여줄 거란 말이야. 남녀간의 신이야. 그러면 남녀간의 신의는 다른 말로 얘는 뭐라고 할 거냐면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만 더 볼게요.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 아래 보면 옥단춘으로 대표되는 하층민의 신의를 돋보이게 할 거래. 근데 단춘은 기생이거든. 그러면 기생인 이런 하층민조차도 이런 신의를 지킨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으로서 신분이 높든 낮든 뭘 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주제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남녀라고 얘들 한정해서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인간 간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인간으로서의 신의도 제시한다. 그러면 이거를 단순히 여러분 이 조선 사람들이 여러분 친구 사이의 신의만 강조한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으로서의 신의를 강조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러분 옥단춘전은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고 지문 혹시 안 읽어본 친구들은 정리한 거 다시 읽으면서 여러분 본문 내용 정리 한번 해. 자, 우리 빈문학을 한번 해볼게요.